자, 안녕하십니까, 정한태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보정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보정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하세요? 인데요, 오늘은 이런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사진을 보정하는 법 그리고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옛날 영상이지만 제가 라이트룸을 한번 소개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얘기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집중적으로 보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핵심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정하는 건 이 보정을 하는 장비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HP Zbook 스튜디오로 보정을 해볼 겁니다. HP에서 출시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대기업 10개 회사 중 이미 6개의 회사가 HP 노트북으로 워크스테이션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HP Zbook 스튜디오를 한번 보정 시작해볼까요? 먼저 작업용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건 스펙이랑 모니터입니다. 이 노트북은 NVIDIA RTX A450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보기 어려운 스펙이죠. 또한 최대 인텔 코어 i9 12세대로 사진을 빠르게 뽑아내거나 영상 편집을 진행할 때 버벅임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램도 64GB DDR5 램에 저장소도 4TB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외장하드 없이 노트북 하나만으로도 소스를 저장하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이 HP Zbook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16:10 비율을 지원을 하고요. 16인치 4K DCI-P3 100%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는 500니트고 120Hz도 지원을 하죠. 내가 120프레임 영상을 찍었으면 120Hz의 모니터에 띄워야 영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하고요. 야외에서도 화면을 잘 볼 수 있도록 500니트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16:10이라 세로 사진을 편집할 때도 조금 더 길게 편집하면서 볼 수 있고요. 타임라인도 조금 더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해외 촬영을 많이 나가는데요. 해외에서도 노트북을 가져가서 보정을 하는 편인데 16인치 치고는 작은 무게 1.7kg죠. 크기도 16인치라 딱 노트북 가방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휴대성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나 야외에서 사용을 하려면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요. 이 HP Zbook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밀스펙이라고 얘기하는 MIL STD 810H 테스트도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기능적 충격, 진동, 먼지, 습도, 온도 무려 19개 항목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도 마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리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내가 무릎 위에 올려두어서 편집을 할 때가 좀 많은데요. 이 제품은 발열 억제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으며 PC의 동작 센서가 지금 노트북이 무릎 위에 있는지 책상 위에 있는지를 판별하고 무릎 위에 있다면 조금 더 펜 속도랑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발열을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 생각보다 무거운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이 제품은 수증기 냉각을 통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펜 소음이 좀 큰 편이에요. 이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운드를 듣기도 하고 펜 소음은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펜 소음이 있어도 발열을 잡아서 스로틀링을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또 HP 워크스테이션 하면 말할 수 있는 게 보안인데요. Zbook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HP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인 울프 세큐리티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고사양 노트북에만 탑재가 되는 템퍼락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특성상 물리적으로 해킹을 하려면 이 노트북 뒷부분을 따서 해킹을 해야 되는데 이제 HP 템퍼락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압박이 가해지면 바로 고객에게 피드백을 하고 접근할 수 없도록 락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ISV 인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호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지포스랑 쿼드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쿼드로를 선택해야만 ISV 인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작업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제품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AI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런지 개발 환경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WSL2를 제공하고요. 우분투 환경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전문가용 장비답게 다 지원을 해주죠. 또한 HP 워크스테이션만의 1년 365일 24시간 고객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어서 긴급한 상황에 고객센터로 연결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방문 서비스가 포함된 워런티도 지원을 합니다. 새벽이나 이럴 때 작업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가 내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다퉈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이 빠질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이 제품을 한번 보정해 보실까요? 자, 지금 라이트룸 클래식을 켰고요. 저는 사실 사진 보정을 잘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사진들도 원본 사진에서 조금만 건드려서 그냥 완성을 시키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실. 원본이 이뻐야 보정물도 이쁩니다.
그냥 찍을 때부터 사진이 이뻐야 해요. 제가 지난번 포토 배틀 때 3호, 50, 85 할 때도 85 그 사진들이 거의 다 원본입니다. 원본에서 사진을 조금 더 대비를 낮추고 이렇게만 한 거죠. 그때 환경이 애초에 하늘이 보라색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보라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정을 할 때 몇 시간씩 잡아가지고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찍을 때부터 잘 찍어 놓으면은 보정을 안 해도 이쁘고, 그렇게 보정을 잡고 몇 시간씩 할 시간에 차라리 영상을 한 개 더 만들고, 그리고 차라리 한 번 더 찍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버립니다. 그게 더 사진 실력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 중 가장 큰 가치는 시간이니까요. 보정도 시간을 아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보정이 어려운 이유가 이 기준이 안 잡혀 있어서라고 보는데요. 이 기준만 잡혀 있으면은 보정은 그냥 한순간에 슉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정을 할 때 기준을 잡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보정하는 사진의 목표점이 필름 룩이냐 디지털 룩이냐 이거고요. 다음은 이 사진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 그리고 세 번째가 메인키 색상이 무엇인가 입니다. 이 필름 룩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구글에다가 라이트룸 필름 프리셋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다운받아서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진 설정에 넣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어떠한 한 가지 색감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거의 모든 색감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프리셋을 활용해서 한번 써보고, 내가 이 프리셋에서 조금 더 이걸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저걸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프리셋을 까보면서 아 이거는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구나 를 알면서 나만의 색감을 찾아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한 40, 50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100까지 가기가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배우고 싶은 사진을 스크린샷을 딱 떠서 어느 어플에 넣어버리면은 그 색상 키를 다 따주고요, 럿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프리셋 10개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뭐 BBQ 한 번 시켜 먹으면 3만 원 하죠. 그래서 그거 먹을 시간에 한 프리셋 10개 사가지고 한 번 더 써보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필름 룩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먼저 필름 룩을 만들 거면 내가 모방하고 싶은 필름을 한번 쳐봅니다. 뭐 코닥 울트라맥스 400이라고 치면 장례들이 싹 나와요. 이 장례들 중 한 장을 라이트룸에 가져옵니다. 이렇게 샘플 포토라고 나오죠. 이 샘플 포토를 가져옵니다. 나 이렇게 넣고 싶은 사진에 켠 다음에 라이트룸에도 다 참조 기능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사진을 보면서 색깔을 한 배제해 보면서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보통 데이라이트 필름은 밝은 부분에 노란색, 어두운 부분에 초록색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서 색 보정 탭에서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초록색을 넣고 밝은 영역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넣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필름 냄새가 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구글에 필름 텍스처라고 치면 필름 텍스처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다운받은 다음에 포토샵에서 사진 위에 스크린으로 넣어버리면 필름 사진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다음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에 대한 보정법은요, 이 사진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제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진에서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가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진을 찍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정할 때 어떻게 하냐, 시선을 끄는 방법은 사람은 밝은 곳부터 봅니다. 그 다음 어두운 부분을 보죠.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도 인물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인물 이외 부분을 어떻게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방사형 마스크로 얼굴을 조금 더 밝게 한다던가 몸통을 조금 더 밝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인키 색상이 뭐냐인데요, 이 사진 하나에 들어가는 색의 개수는 4개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사진에 이거 색깔이 너무 많은데? 라고 하시면 내가 메인키 색상으로 지정해 놓은 게 있겠죠? 그 색상처럼 만들어 버리거나 아예 컬러를 다 빼버리면 색상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만들어줘야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HP Zbook 스튜디오로 사진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가 강력한 성능으로 실시간 렌더링, 영상 작업, 사진 작업, 디자인,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작업을 하신다면 딱 적합한 워크스테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을 뺏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워크스테이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벤트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10만원 상당의 HP 마우스를 구독자분들 중 3분께 증정드리는 댓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채마태였습니다.